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많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런 위반들이 있어도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하지 않았던 이런 지금 음주운전,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 관계. 그러니까 여기는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 취소가 된 사례를 설명드렸고, 오늘은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가 된 경우를 여러분께 소개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벌점은 원래 그 1년에 121점을 초과하면 일단 1년 면허가 취소됩니다. 기존 121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1년간 누산점수 130점, 21점에서 9점 초과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운전면허 취소했어도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30점이나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1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로 감경한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 설명에 앞서서 저희 방송에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분이 어떻게 해서 130점이나 됐는데 운전면허 취소를 110일 일부 정지로 변경을 시켰느냐라는 이제 여러분께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년간 누산 점수가 130점, 그러니까 기준은 121점 초과라고 잠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21점 초과되면 일단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취소됐는데 이번에 행정심판에서 110일로 정지가 됐으면 110일, 365일에서 110일 빼면 255일밖에 안 되잖아요. 남는 게. 자, 그런데 꼭 그렇게 계산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어차피 정말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귀찮은 운전면허 시험장 가서 면허를 다시 취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운전면허 취득도 하나의 일종의 시험입니다. 모든 시험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1년 면허 취소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면허 또 다시 시험을 봐서 다시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행정심판을 해서 110일로 정지가 되면, 물론 이제 110일밖에 그러니까 110일 나머지 이제 1년짜리가 110일로 줄죠. 110일 동안, 3개월 20일 동안만 면허 취소된 상태에 있다가 이게 벌점 초과하기 때문에 다시 운전 면허 시험을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일부 정지가 되면 110일 정지가 되면 110일이 지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옛날 그 면허증을 갖고 다시 그대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고 귀찮아하는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아도 된다. 운전면허 사실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뭘 학원은 다녀서 땄지만은 한 번에, 그러니까 단번에 제가 대형 면허도 단번에 저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준비하는 기간 동안 사람이 스트레스 받죠. 시간도 그렇고 또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또 시험은 시험이니까 또 달리 또 신경도 좀 써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왜 110일이면 3개월 20일 동안만 면허가 정지되면 이제 운전면허 할 수 있다,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조건도 좋아하지만, 물론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화물이나 이런 부산, 대구,
마산 뭐 이런데 그 화물 운송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자기가 그 대형 화물차를 갖고 운전을 할 때 많은 이제 각 무슨 전자제품이랄지 아니면 기타 많은 양을 가득 싣고 일단 한번 부산까지 가면은 이제 얼마가 나오죠. 자, 그러면 자기가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더군다나 이제 110일 운전면허 취소가 365일 동안 면허가 없어서 그러면 차를 자기 그 대형 화물차를 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분들은 매월 수입이 있어야 가정 생활이 영위되기 때문에 이 차를 놀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대리운전을 씁니다. 대리운전. 대리운전을 쓰면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가는데 가득 만차해서 전자제품을 만차해서 싣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대리기사를 쓰게 되면 대리기사한테 6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60만 원을 주면 이제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번 일에 뛸 때 100만 원 들어오던 것이 4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선 모든 가정은 부유하거나 좀 어렵게 살거나 뭐 적절하게 살거나 뭐 이런 분들 아주 부유한 사람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매월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자 12달 동안 12개월 동안 100만 원씩 일에 뛸 때 100만 원 들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요? 4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100만 원만 일일 일에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차량 운행, 그러니까 차 감가상각비 이런 거 따지면요. 일단 한 달에 대형 화물차 하는 사람들은 월 500만 원을 벌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5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한 달에 뭐 250또 안 돼요. 반도 더 주니까. 왜? 기사를 사다 써야 되니까. 자, 그러면 당장 집에 생활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로 참 항상 마음이 좀 불만이 많고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일단은 이렇게라도 해서 벌점 초과 운전면허 취소가 된 걸 110일로 정지만 되면 대리기사 3개월만 쓰면 됩니다. 1년 쓸 거 3개월만 쓰면 돼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벌점 초과라고 해서 운전면허를 110일로 다 구제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다 구제가 된다면은 이 벌점 초과로 1년 동안 운전면허 취소를 한 그 취지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그 구제 확률이 그러니까 벌점 초과로 인해서 1년간 면허 취소를 당한 사람이 110일 정지로 삭감을 받을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만약에 10명이 신청하면 여기서 면허 구제가 110일 정지로 구제된 사람은 두세 명에 불과합니다. 그럼 7, 8명은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할 때 그냥 거기 행정심판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양식이 나와 있다. 그러면 내 양식대로 뭐 신청하면 되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원회 그러니까 경찰청의 상급 기관인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개를 하면 이거 110일 정지로 감경한다라고 하면 이 경찰청장은 해당 지방 경찰청장이죠. 경찰청장은 바로 그 면허 취소를 110일 정지로 다시 공문을 변경시켜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려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에게 구구절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해서 수입이 되지 않으면 면허가 1년 동안 취소가 되면 1년 동안 화물차를 운영을 못합니다. 아니면 뭐 개인 택시를 못합니다. 영업용 택시를 못합니다. 아니면 또 자가용 내가 좀 항상 사무실에
회사에 가서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꼭 운전을 해야만이 됩니다. 아니면 운전직으로 있든지 이렇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1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면 정말 또 길기도 합니다. 1년이. 그 기다리려면요. 면허가 없는 상태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벌이 상당하게 좀 가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 운전면허는 도로에서 움직이는 이런 자동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엄격하게 지금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벌점 초과 130점이나 됐는데 죄송합니다. 121점만 초과돼도 취소가 되는데 내가 130점인데 어떻게 이거 구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일단은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130점이 되었던 어쨌든 120점 초과하면 일단은 벌은 똑같으니까 1년 취소로. 그래서 그분들의 내 형편을 구구절절 그리고 또 없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정말 이런 내용들을 그분들이 행정심판위원들이 재결을 할 때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내가 수입은 이거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이 운전면허 갖고 수입해서 우리 몇 식구가 살고 있는데 노부모도 모시고 있고 또 뭐 아이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면허가 없으면은 당장 수입이 끊겨집니다. 자, 수입이 끊겨지면 그분들은 수입이 이 면허가 취소가 되면 아까처럼 뭐 대리 기사를 사다 쓴다 뭐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머리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뭐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만 통용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물론 주장을 안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당장 그 좀 평온한 가정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리고 또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그 병원비 아니면은 또 기타 아이들 뭐 학비 생활비 모든 게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고 또 벌점 초과는 교통 법규를 위반해서 벌점 초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벌점 초과도 가능한 한 모범 운전을 해서 물론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물론 교통법 위반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항상 머리에서 이것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놓고 아무리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이거 수임을 한다 하더라도 한 3~40% 정도밖에 일단은 구제 받을 확률이 물론 이제 때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어떤 때는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10건을 받으면 10건 다 구제 받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한 건 구제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물론 이제 변수는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평가위원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야 됩니다. 내가 이런 그런 형편에 있었다 하더라도 나 같아도 아마 그렇게 위반이 되었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많은 것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의 심리까지 파악을 해서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야만이 대가가 있는 거지. 우리 성경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태어나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내가 가족을 부양을 하고 일단
성경 말씀도 참 어떻게 보면 가혹한 것 같죠. 그지만 그게 진리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일을 해야만이 내가 보상이 나오는 거지. 놀고 있으면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베네수엘라 같은 데 보면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국민들에게 거기는 베네수엘라가 석유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갑니다. 자, 10대 강국에 들어가면 석유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마 이 석유가 바닥이 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국민들을 게을르게 만듭니다. 물론 이제 게을르게 만드는 것은 자기가 이제 선거할 때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겠지만 그 수단과 다르게 또 엉뚱한 데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석유가 나니까 계속 모든 국민에게 전 국민에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한 달에 열심히 일하니까 500만 원을 받아요. 아니면 30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사람은 실업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도 뭐 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땀 흘려서 한 달 동안 일한 사람이 300만 원 받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도 300만 원을 똑같이 준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싶어요? 일하기 싫어요? 당연히 싫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모두가 게을러지죠. 게을러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3선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땀을 흘려서 먹고 살도록 해야 되는데 땀을 흘린 사람을 닦아주면서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라고 이런 나쁜 것을 가르쳐서 습관을 줘서 물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삼선까지 하고 치매에 걸려갖고 이제 사망했지만 그 나라는 석유가 이제 바닥이 났어요. 그동안에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거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줄 게 없어요. 석유가 안 나니까.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지, 전 국민 일부 아주 빼놓고 왜냐하면 모든 그 사업이 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 전 국민이 이제 굶어 이제 한 끼에서 세 끼에서 두 끼밖에 못 먹어요. 또 1년 지나니까 한 끼밖에 못 먹어요.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나라가 이제 망하고 말았죠. 자, 그렇듯이 일단은 성경에 내가 성경 말씀 찾고 있어 죄송합니다만 성경에 보면 이마에 땀을 흘린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담이지만 이제 이렇게 잠시 성경 말씀을 인용했고요. 어쨌든 우리도 아무리 땀을 흘려서 일하고 싶어도 운전면허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준법 정신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래야 내 가족도 이해하는 거고 내 자신도 이해하는 것이 되겠죠. 자, 오늘은 너무 장황하게 불필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다음에는 또 여러분께 생활에 필요한 이런 그 성공 사례를 들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